혼란을 위해 만들어진 20대의 기계를 만나볼 준비를 하세요. 인간보다 빠르게 생각하는 AI 탱크부터 총알을 비웃는 VIP 요새까지 이 장갑 괴수들은 생존의 의미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니라 전장의 현실입니다. 출발합시다. 20번 플라산 스톰라이더. 플라산 스톰라이더는 전장에서 바퀴 달린 럭셔리 안전실로의 해답이며 모듈식 모노코크 선체와 V자형 하부 구조, 떠있는 바닥, 그리고 테렉스 에너지 흡수 좌석을 포함하는 최첨단 블라스트 서바이벌 스위트로 설계되었는데, 이 좌석들은 척추를 위한 수직 충격 흡수 장치처럼 작동하여 지뢰와 IED로부터의 부상을 크게 줄여줍니다. 취약한 소프트 스킨 트럭을 대체하기 위해 설계된 이 차량은 호송 보안, 경로 정리, 그리고 매복이 빈번한 구역에서의 고위험 부대 수송에 이상적입니다. 10명의 병사와 장비를 실을 수 있으며 상시 살인드릴을 자랑하고 맞춤형 무기 마운트를 제공하는데, 이 모든 것이 더 약한 차량을 찢어버릴 폭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투 탱크처럼 다루지 마세요. 이 차량은 매복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졌지 요새화된 전선을 뚫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과적하거나 전면 돌격에 잘못 사용하면 보호 성능과 기동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무겁고 비싸며 유지보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당신이 위험 속을 지나간다면 스톰라이더는 당신을 살아남게 해주는 차량입니다. 19번 라인메탈 XX3. 라인메탈 XX3은 미래에서 온 물류 트럭으로 디지털 다목적 괴물로 설계되었으며, 모듈식 시스템 캐리어 디자인을 통해 미사일 플랫폼이나 크레인에서부터 이동 병원이나 지휘센터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군사 등급의 운전자 보조 기술과 지형 반응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해냅니다. 이건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색사에서 10X10까지 다양한 플랫폼의 가족으로 핵심 부품을 공유하여 대규모 차량군에서의 훈련과 유지 보수를 간소화합니다. 이것은 현대 전쟁에서 자동화된 군사 호송대와 전장 지원의 중추로 승무원의 작업량을 줄이면서 생존성과 오프로드 지배력을 향상시킵니다. 높은 가격표와 적절한 훈련 및 사이버 보건력을 요구하는 복잡한 전자장비를 갖춘 이 트럭은 아마추어나 즉흥적인 사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반 운송 차량으로 취급하는 것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운영자와 임무에서 검증된 모듈이 필요해서 그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될 때 이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전쟁마이며 그 이상을 해냅니다. 18번 플라산 야구. 플라산 야구는 고성능 아크티캣, 와일드캣 ATV를 기반으로 초경량이며 에스타넥 레벨 2 보호를 갖춘 공격 버기로 변형되었으며, 원격 무기 시스템을 장착하고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공중 투하가 가능하고 사막, 정글 또는 도시 지형을 가리지 않고 극도로 민첩하며 엄청나게 빠릅니다. 특수부대, 정찰부대 또는 신속한 기동성과 기습이 필요한 국경 순찰대에게 완벽한 이 야구는 작고 치명적이며 장기전보다는 속도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습 공격, 급습, 그리고 신속한 침투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지만 탱크는 아니며, 장갑은 소형 무기와 경미한 폭발에 대한 방어만 제공하므로 이를 장기 전투나 지뢰가 매설된 경로로 밀어 넣는 것은 재앙을 초래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차량의 강점은 은신, 기습, 그리고 속도이며, 이를 망치가 아니라 외과 수술용 메스처럼 사용하면 전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작은 존재 중 하나가 됩니다. 17번 탱크보트 X18. 탱크보트 X21은 쌍동선을 대포와 결합했을 때 탄생하는 것으로 최고 20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고, 최대 105mm 포로 무장할 수 있는 고속, 얕은 흘수의 수륙양용 돌격선이며, 물 위에서 시속 74km로 순항하면서 경전차 수준의 화력을 제공합니다. 연안 전투, 하천 작전, 그리고 특수부대 상륙을 위해 설계된 이 쌍동선 디자인은 안정적인 포 플랫폼을 제공하며 전통적인 해군 선박이 접근할 수 없는 해안, 강, 섬 지역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엄청난 다목적성은 섬 점령과 전술적 침투에서 큰 인기를 끌게 하지만 전함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한된 장갑으로 인해 RPG와 ATGM에 취약하고 거친 바다에서는 안정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빠르고 강력한 수상 레이더일 뿐 대양의 싸움꾼이 아니니 해안선을 장악하는 데 사용하세요. 넓은 바다에서는 아닙니다. 16번
KNDS APVT. KNDS APVT는 수륙 양용 장갑 수송차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워터제트를 사용하는 대신 운전석을 뒤집어 물속에서 트랙을 이용해 문자 그대로 후진으로 주행하며 추진력을 얻는 방식으로 복잡한 수상 시스템에 대한 훌륭하고 견고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건너거나 수륙 양용 공격을 위해 제작된 이 차량은 육지에서 물로 부드럽게 전환되며 보병 분대를 수송선에서 작은 배나 추가 환승 없이 바로 전투 현장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시속 70km, 물에서는 시속 13.2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단유브 강 수준의 강을 쉽게 건널 수 있지만 바닷물은 트랙을 마모시키고 후진으로 수영할 때 수상 시야가 제한됩니다. 이를 해군 선박처럼 다루지 마십시오. 이 차량은 장애물을 빠르게 넘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 강 한가운데에서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강을 건널 계획을 세우고 운전자를 훈련시키면 이 기발한 물트랙 하이브리드는 두세 개를 연결하는 임무 준비가 된 다리가 됩니다. 15번 레즈바니 탱크 밀리터리 에디션. 레즈바니 탱크 밀리터리 에디션은 럭셔리 SUV처럼 보이지만 빛칠 등급 장갑, 야간 투시경, 폭발물 탐지, EMP 강화, 연막, 그리고 이 괴물을 0점에서 60까지 단 3.5초 만에 가속시키는 1000마력의 엔진을 갖춘 이동 요새입니다. 이는 군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고액 자산가, 적대 지역의 임원 또는 스타일리시하게 대피하면서 거의 직격 미사일 공격을 제외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싶은 종말 대비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브랜딩이 아니며 2722kg이 넘는 무게로 일부 경전차를 능가하고 모든 부분이 고급스러운 편안함과 군사적 내구성을 조화시키도록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에 의존해 게으름을 피우지 마세요. 이 차량은 전쟁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스마트한 계획과 전문적인 보안 전략 없이는 그 장치들이 당신을 구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매우 잘못될 때를 위한 도주 차량이지 전투에 뛰어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14번 소프레임 BD1만 i1000. 시민 불안이 혼란으로 변할 때 소프레임 VID 12000는 비살상 거인으로 등장하며 12,000리터의 거대한 탱크와 60m 이상 도달하는 고압 분사기를 통해 최루가스, 염료 또는 소방용 폼을 방출할 수 있는 모듈형 진압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진압, 군중 해산, 그리고 긴급 소방을 위해 설계된 이 프랑스 제작의 거대 기계는 지행과 같은 엘리트 부대의 선호를 받으며 파괴가 아닌 완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염료물로 폭도들을 표시하여 나중에 체포할 수 있게 하며 그 대포를 이동식 증거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인상적인 억제력과 90km/h의 도로 속도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VID는 경장갑으로 몰로토프 칵테일과 소형 무기에 취약하며 지속적인 물 보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지 3명의 승무원만 필요하지만 엄격한 규율 아래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공격적인 힘의 확대 수단으로 오용하거나 근거리에서 개인을 표적으로 삼으면 대중의 반발과 심각한 법적 후폭풍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컨대 이것은 압력 무기이며 통제될 때는 매우 효과적이고 남용되면 폭발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13번 USSB 라이노 GX. USSB 라이노 GX는 포드 F4 모싱 슈퍼 듀티를 기반으로 탄생한 럭셔리 요새로 B6 플러스 방탄 보호 기능을 잔인한 오프로드 파워와 움직이는 임원 스위트의 편안함과 결합한 차량입니다. VIP, 외교관, 그리고 유명 인사들을 도시 정글이나 외딴 지형을 가로질러 수송하기 위해 설계된 이 괴물은 7.62mm AP 탄환을 무시하며 탑승자들에게 리무진 수준의 럭셔리를 제공합니다. 4,536kg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F450의 전설적인 6,804kg 견인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필요하다면 또 다른 장갑차를 견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위를 넘는 것만큼이나 로더 드라이브를 달리는데도 편안하지만 그 호화로운 인테리어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전투 차량이 아닙니다. 제트 엔진처럼 연료를 소모하고 좁은 도시 공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경사면에서 잘못 다루면 무게중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동식 방패로 여기세요. 매복을 뚫고 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살상 구역에 머무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게 운전하면 이것은 태도를 가진 움직이는 VIP 금고가 됩니다. 12번 램스 모바일 MX-M2. 램스 모바일 RMXT는 장갑차라기보다는 억만장자의 공상과학 열병 꿈이 바퀴 달린 형태로 구현된 것으로 맞춤형 방탄보호, 선택 가능한 캐터필러 트랙, 수륙 양용 기능, 자기 폭탄을 무력화하는 테플론 코팅 하부, 그리고 내부에 통합된 물담배 바와 같은 사치품까지 제공합니다. 실용성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개인화를 위해 만들어진 이 차량은 본드 영화 속 악당처럼 보이고 싶으면서도 고속 수륙 양용 탈출에 대비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 차량입니다. 최대 999마력까지 갖춘 이 차는 터무니없이 빠르고 시각적으로 위협적이지만
동시에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엄청난 가격표를 가진 검증되지 않은 거물입니다. 신뢰성? 의문스럽습니다. 물류? 악몽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 기능, 강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호화로운 연못 드리프터에 더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차를 전투 도구가 아니라 선언적인 작품으로 사용하세요. 만약 이 테크노 아트 프로젝트를 실제 전장 조건에 투입한다면 그 복잡성은 디자이너들이 맞춤형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빨리 붕괴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순수한 과잉이며 강력하고 대담하지만 결코 전장에서 시험받을 의도가 없었습니다. 11번 인카스 벤틀리 벤테이가. 아인케이스 벤틀리 벤테이가는 대통령 수준의 보호를 이동하는 5성급 호텔 안에 숨기고 싶은 이들에게 최고의 과시용 차량으로 비칠 등급의 360도 방탄보호, 차체 하부 수류탄 방어, 생화학 공기 여과 시스템을 제공하며 벤틀리의 상징적인 럭셔리 드라이빙 경험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신중한 국가 원수, 고위급 표적 또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초보 유층을 위해 맞춤 제작된 이 SUV는 스텔스와 보안을 너무도 매끄럽게 결합하여 방탄 장치 설치 후 벤틀리 엔지니어들이 서스펜션, 브레이크, 파워트레인을 재조정한 덕분에 방탄이 없는 형제 차량과 거의 동일하게 주행합니다. 심지어 연막과 같은 대응책도 제공하며 동시에 퀼팅 가죽과 조용한 실내 럭셔리로 당신을 편안하게 감싸줍니다. 하지만 그 우아함에 속아서는 안 되는데 이 차는 무적이 아니며 IED, 대전차 무기,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일상은 여전히 큰 위험입니다. 그리고 총 비용이 50만 달러를 훨씬 넘으면서 이건 단순한 차가 아니라 이동식 지휘 자산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유지 보수를 하고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을 따르며 생존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10번 테라다인 구르카 LAPB. 테라다인 구르카 LAPB는 포드 F550의 DNA를 가져와 스왓 급습, 카르텔 소탕, 그리고 고위험법 집행 작전을 위해 설계된 도시형 탱크로 변형시킨 결과물로 5구경 탄환을 막아낼 수 있는 B7급 장갑과 IED 폭발을 도로에 요철처럼 털어버리는 V자형 차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리케이드를 돌파하고 총격 속에서 인지를 구출하기 위해 제작된 이 차량은 멕시코 해병대와 캐나다 전술부대에서 사용되었으며 다크나이트 영화에 등장하는 텀블러를 영감 준 각진 형태와 위협적인 실루엣으로 인해 배트맨 트럭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6.7 리터 파워 스트로크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는 이 차량은 공격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도 할 수 있는데 벽을 뚫을 만큼 강력한 토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연비는 일부 탱크보다도 나쁘고 약한 아스팔트를 망가뜨릴 정도로 무거운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어 은밀하거나 조용한 작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복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는 있지만 단독 돌격 차량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차량의 강점은 충격과 구조에 있으며 장기적인 교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사용하고 강하게 타격하며 항상 보병과 함께 지원받아야 합니다. 9번 칼만킹. 칼만킹은 터무니없는 장갑 럭셔리의 정점으로 200만 달러짜리 각진 요새이며 스텔스 제트 스타일링, B6 등급 장갑, 열화상 야간 투시경, 그리고 금장식, 다이아몬드 더스트 페인트, 위기 상황에서의 카페인을 위한 내장형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을 포함한 인테리어를 자랑합니다. 억만장자의 지정학적 붕괴 상황에서의 탈출을 위해 설계된 이 차는 기본적으로 바퀴 달린 5성급 호텔로 레이더를 피하는 기하학적 구조와 EMP 강화 시스템 덕분에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모든 거울처럼 광택이 나는 패널은 2주에 걸쳐 수작업으로 제작되어 이 차를 총알은 맞을 수 있어도 자갈은 견디지 못하는 문자 그대로의 예술 설치물로 만듭니다. 5,897kg이 넘는 무게로 인해 0에서 60까지 가속하는데 무려 15초라는 빙하 같은 시간이 걸리며 스텔스 코팅은 악명 높게 긁히기 쉬우니 오프로드로 끌고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3만 달러에 달하는 타이어 교체 비용과 섬세한 페인트 작업은 이 차를 거친 지형에서 재정적 블랙홀로 만들며 아스팔트 위에서만 운행하거나 자갈 하나하나에 투자금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8번 파라마운트 마라우더. 포스트 아포칼립스 악몽에서 바로 나온 듯한 파라마운트 마라우더는 아프리카 전투 지역에서 단련된 17톤의 전쟁 짐승으로 직접적인 공습을 제외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지뢰, IED, 그리고 바퀴 아래 14kg TNT 폭발도 무시하는 모노코크 선체를 자랑합니다. 평화 유지군, 의료진, 심지어 문명 종말을 대비하는 편집증적인 억만장자들까지 사용하는 이 괴물은 거품으로 채워진 공기 없는 럼플렛 타이어를 장착해 총알, 못, 그리고 칼트롭스도 무시합니다. 2톤의 장비를 실을 수 있고 크레이터가 가득한 지형을 순항하며 심지어
공기 중에 화학 및 생물학적 물질을 걸러냅니다. 하지만 최고 속도가 시속 120km에 불과해서 누구를 앞지르지는 못할 것이며 거대한 폭 때문에 좁은 도시의 병목 지점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폭격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건 지뢰밭의 대가이지 공성 무기가 아닙니다. 이동하는 요새로 현명하게 사용하면 세상의 종말을 스타일 있게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7번 토르수스 프레토리안. 토르수스 프레토리안은 세상의 종말을 대비한 그룹 수송을 위해 제작된 전투 버스이며 MAN 군용 트럭 셰시를 기반으로 한 35인승 장갑 괴물로 70도 경사면을 오르고 반 미터 높이의 홍수를 건너다 탱크 크기의 투어 가이드처럼 전쟁으로 황폐해진 지형을 굴러다닐 수 있습니다. 재난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거나 콩고와 같은 분쟁 지역 깊숙이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일이든 이 거대한 괴물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6.9리터 디젤 엔진과 포털 엑셀은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제공하며 전술적 유연성을 위해 루프톱 거너 해치를 옵션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차량은 느리고 장갑이 기본적이며 가파른 오프캠버 도로에서는 자판기처럼 쉽게 기울어집니다. 이 차량은 허리케인이나 폭동에서 탈출하고 싶을 때 적합한 차량이지 총격전으로 돌진하기 위한 차량은 아닙니다. 6번 인카스 센트리 시빌리언. 인케이스 센트리 시빌리언은 기술 거물, 외교관,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겨내야 하면서도 이사회 회의를 건너뛰지 않아야 하는 임원들을 위해 만들어진 움직이는 고층 빌딩으로 7.624mm AP탄을 막아내는 BR7 장갑, 자체 밀폐 연료 탱크, 펑크 방지 타이어, 위성 통신, 그리고 언제나 360도 상황 인식을 제공하는 일련의 카메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동식 패닉 룸처럼 기능하도록 설계된 이 차량은 적대적인 지형을 탐색하는 데 완벽하며 그것이 전쟁으로 찢긴 도시이든 자정 이후의 샌프란시스코 도심이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침입자를 정의 충격으로 제압하는 정의문 손잡이와 추적자를 따돌리거나 드론을 방해하기 위한 선택 사양인 연막 발사기 및 EMF 제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5443kg의 무게와 8m 퍼갤런의 연비로 인해 주차장을 짓누르고 누출되는 석유 탱커처럼 연료를 소모합니다. 최악의 경우 카메라 시스템을 비활성화하면 거대한 사각지대로 인해 이 차량은 매복의 자석으로 변합니다. 이런 거대한 차량에서는 항상 주변 기술을 온라인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데 인식이 곧 생존과 같기 때문입니다. 5번 KMW 딩고 2. KMW 딩고 이는 나토의 주요 전장 택시로 모듈형 생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승무원들이 갑옷 키트를 교체하고 3중 폭발 방지 바닥을 설치하며 과압 MBC 여과 시스템으로 객실을 가압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모든 것을 몇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어 현대 전쟁에서 가장 임무 적응력이 뛰어난 차량 중 하나입니다. 아프간의 IED, 골목부터 우크라이나의 드론 감시 전선까지 모든 곳에 배치되어 의료 후송부터 정찰 및 C2 통신까지 모든 용도로 사용되며 독일에서 가장 많이 배치된 군용 차량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전기 허브 모터로 구동되는 조용한 주행 모드와 폭발 사고에서 80%의 승무원 생존율을 입증한 기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일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대당 $1,000,000의 가격과 단지 5명의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형 공격에는 적합하지 않고 지붕 갑옷이 최소화되어 있어 드론 공격에 취약합니다. 승무원들은 이를 스테로이드를 맞은 비젤이라고 부르며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고 튼튼하지만 전방 전투에 밀어넣지 말아야 하는데 이 차량의 진정한 강점은 총알이 날아오기 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데 있습니다. 4번 오시코시 MATB. 아프가니스탄의 지옥같은 환경을 위해 설계된 오시코시 MATB는 IED를 파괴하는 괴물 같은 차량으로 타크포 독립 서스펜션이 폭발 에너지를 기계적 패처럼 흡수하고 비형 선체가 폭발을 객실에서 멀리 레디렉션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부드럽게 주행합니다. 이라크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인 루트 아이리시 같은 임무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으며 이는 특수부대가 시속 105km로 지뢰밭을 가로질러 날아가며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그 방출 좌석 스타일의 폭발 좌석은 수많은 척추를 구해냈고 테스트 크루로부터 기계적 로더 황소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동급 차량 중 가볍고 점호10 칼리버 및 제이벨린 장착이 가능한 마운트를 갖추고 있으며 41cm의 바퀴 이동 거리로 지형을 집어삼키지만 높은 프로파일은 RPG의 표적이 되기 쉽고 1500개 이상의 움직이는 부품은 정비를 정비사의 악몽으로 만듭니다. 3번 스트라이트 그룹 스콜피온 APC.
도시의 포식자처럼 좁은 골목을 뚫고 사냥하도록 설계된 스트라이트 그룹 스콜피온 APC는 3.8m의 회전 방향을 가진 번개처럼 빠른 장갑차로 완전한 수륙 양용 능력과 에스타낙 2등급 보호를 갖추고 있어 대사관 대응팀, 대도시 스와트 부대, 그리고 도시 전쟁 지역에서의 신속한 부대 배치에 이상적입니다. 이라크의 엘리트 골든 디비전은 모술의 미로 같은 거리를 정리하기 위해 이 차량을 사용했으며 후방 램프를 통해 단 5초 만에 부대를 배치할 수 있어서 빠른 작전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준비 없이도 시속 8km로 강을 건너며 떠다닐 수 있는 이 차량은 마치 경고 없이 헤엄치고 공격하는 강철 악어와 같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디젤 엔진 소리로 인해 위치가 노출될 수 있고 장갑은 강력한 폭발이나 탱크 포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활지에서는 배치하지 말고 거리의 사무라이처럼 빠르고 집중적이며 적이 무엇에 맞았는지 알기도 전에 사라지게 사용하십시오. 2번 배트 음지 BATT UMG는 차세대 도시 전투 차량으로 센서 중심 전쟁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열화상 카메라, IR 광학 장치, 총격 탐지 시스템,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플래셔와 초저주파 구토 대포 같은 비살상 옵션을 통합하여 2000m 이상 거리에서 적을 혼란시키거나 군중을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카르텔 소탕, 파리의 대테러 작전, 서아프리카의 쿠데타 대응에 사용된 이 차량은 이동 지휘 거점과 돌파 차량의 역할을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총구를 통해 6명의 대원이 차량 내부에서 표적을 공격할 수 있으며 런플랫 타이어와 자동 밀폐 연료 탱크는 매복당했을 때도 기동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선택 가능한 옥상 저격수 자리와 완전한 SATCOM 장비를 갖추고 있어 혼란스러운 도시 환경을 지배하지만 네모난 장갑은 총알 함정을 만들며 RPG는 바로 뚫고 들어올 것입니다. 센서는 훌륭하지만 지하폭탄 테러범이나 자살조끼를 탐지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지상팀이 건물을 도보로 정찰하며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첨단 기술은 강력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1번 KNDSEMBT 장갑 차량의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KNDSEMBT는 세계 최초의 진정한 AI 기반 주력 전차로 레오파드2의 차체와 프랑스의 르클레르 포탑을 결합하고 초당 50개의 위협을 처리하는 인공지능을 덧붙여 목표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합니다. 이것은 21세기에 생각하는 전차로 드론대와 전자교란에 맞서 디지털 전쟁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단일 VR 강화 화면을 통해 UGV와 전투 드론 같은 원격 조종 동반자를 지휘하는 2인 승무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기존 전차보다 30% 더 많은 연료를 절약하며 전투 중 포탄만 노출되는 헐다운 스텔스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야 할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능동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 가벼운 장갑은 기본적인 RPG 공격조차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대당 1500만 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이는 현대공학의 승리이지만 어떤 천재와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주의와 숙련된 조종자 그리고 철저한 사이버 보안을 필요로 하며 그래야 진정으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는데 누가 럭셔리와 기술 그리고 장갑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벙커부터 드론 지휘 전차까지 이 기계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더 과감한 기술을 더 보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